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동족을 살상한 전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그랬고 동학혁명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일본군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대가 해산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사드가 그렇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는지, 미군이 관리를 하는지, 미국 본토가 관리를 하는지, 국방부가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사드를 갖다 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나라 있습니까? 110년 전에 군대를 해상당하고 나라가 멸망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 수십만이 만주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110년이 지난 지금 그 현장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드가 오느냐 그러냐만 얘기합니다. 그 전에 그 주체가 누군지, 대한민국이 관리하는지,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지, 사드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과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년 추모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중근 의사 연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79년 9월 2일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부 광석동에서 부친 안태훈과 모친 조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세인 1885년 안중근 의사 일가족이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사하였고 이 무렵부터 안 의사는 사서와 자치통감 등을 서당에서 수학하면서 상부상조 정신을 배양하였습니다. 16세인 1894년 김아래와 결혼하고 신천 의료군의 선봉장으로 동학군을 진압하였으며 이 무렵 김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18세인 1896년 부친 안태훈이 천주교 교당에 피신해 천주교를 접하고 천주교에 입교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19세인 1897년 1월 홍신부로부터 안중근 의사 일가족이 세례를 받고 안 의사는 도마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20세인 1898년부터 26세인 1904년까지는 천주교 전교에 진력하였던 시기로 특히 1899년 21세 되던 해에 위텔 주교에게 천주교 대학 설립을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903년에는 해서교환의 타결로 천주교가 위축되고 안 의사 일가도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27세인 1905년 러일 전쟁을 보고 향후 대비책으로 해외 이주 계획을 추진하다가 상해에서 르곽 신부를 만나 교육사업 등 애국 계몽 활동에 진력하라는 충고를 듣고 기획하게 됩니다. 부친 안태훈이 사망하고 안 의사는 독립이 될 때까지 술을 끊겠다고 단주맹세를 하였습니다. 28세인 1906년 사문학교를 설립 운영하였고 돈이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9세인 1907년 석탄회사 삼합의를 만들어 상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서북학계에 가입, 안창호, 이동희 등과 교류를 하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을 목격하고 국외로 망명을 결심, 9월 10일경 간도에 도착, 10월 말경 블라디보스톡에 안착합니다. 30세인 1908년 7월 의병 참모 중장으로 국내 진공작전에 참가하였고 31세인 1909년 3월 초 김규용 등 11인과 단지동맹 즉 정청동맹을 결성합니다. 1909년 10월 19일 연추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귀환하여 이등 방문의 방만 사실을 확인합니다. 같은 해 10월 20일 우덕순과 이등 방문 처단을 계획하고 10월 22일
우덕순, 유동화 등과 함께 하얼빈에 도착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오전 9시 30분경 이등 방문을 처단하였습니다. 32세 되던 1910년 2월 14일 일제재판부는 안중근 사형, 우덕순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같은 해 2월 17일 안중근 의사는 일제 히라이시 고등법원장과 면담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설파, 그 시기 동양평화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 9일 안중근 의사에게 영향을 미친 프랑스인 빌렘 신부와 면회합니다. 같은 해 3월 15일 자서전 안흥칠 역사를 탈고합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일제 치하 만주 여순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창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 감옥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동포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동생에게 남긴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2학년 때 중학교에 입학한 후 첫 역사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역사를 재밌어해서 그런지 첫 수업이 기다려지기만 했습니다. 첫 역사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로부터 얻는 경험과 지혜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가끔 역사를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박제 동물들은 이미 생명이 사라진 지 오래고 그 겉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릅니다.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아직 우리 삶의 곳곳에 살아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치 않게 노력하고 선조들이 원했던 좋은 나라의 모습을 대신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를 올바르게 배운 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배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굳이 먼 과거까지 올라가지 않고 가까운 우리의 근대사만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그토록 되찾고 싶어하던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 불안과 의심 속에서만 갇혀있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작 그 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소망을, 그 한 분 한 분의 열정을 너무 쉽게 잊고만 사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천하 대세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어찌 팔자만 끼고 아무런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보냐. 그러므로 나는 생각도 못하여 하얼빈에서 총 한 방으로 많이 보는 앞에서 늙은 도적 이토의 죄악을 성토하여 뜻있는 동양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압제와 수탈로 온 나라가 황폐해진 그 시대에 무기력하게 고개만 떨구고 있던 백성들을 향한 안중근 의사의 한 방의 총성으로 그분의 뜻은 온 국민의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중근 의사의 뜻은 점점 희미해지고 옅어져 점차 잊히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바람이 그저 과거의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해 앉아서 팔짱만 끼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원하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척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갈등으로 길을 헤맬 때 우리는 안중근 의사 같은 선열들의 충정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역사적 지혜를 배움으로써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들로 얻은 교훈들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 곁에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일들만 생길 것입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이 100여 년 전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낸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며 희망을 갖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총탄이 조국의 독립과 올바른 정의의 수립을 세상에 외쳤던 그날로부터 108주년이 되었습니다. 국권의 회복과 바른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신 의사님이 순국하신 지 10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선 이 자리에는 김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선생님의 묘가 계시고 다음으로 안중근 선생님의 허묘가 자리에 계십니다.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위해 투생하시고 희생하신 선생님들의 의로운 정신을 떠올려 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국민의 외침이 국가의 진정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대, 교육, 사회, 제도의 혁신을 외치며 전진하는 시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외치며 화합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분열하고 서로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를 독선하고 나의 삶에 허덕이고 스스로의 배타적 욕심만을 추구하며 나라를 위해 고민하지 않기도 합니다. 올바른 정의와 바른 신념의 편에 서기보다 사익과 기회주의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한민족은 아직도 이념적 갈등에 의해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에 부합하여 사욕을 챙기던 친일 세력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버린 채 그저 이익이 되는 편에 머리를 조아리는 기회주의 세력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는 법치주의와 민주질서를 우롱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기회주의와 친일의 세력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동이 트기 전 직전의 순간입니다. 약 100년 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역시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숭고한 빛을 밝히셨습니다. 이 시기에 안중근 의사님과 애국지사 선생님들의 정신을 기억합시다.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은 희생이며 그분들의 고매한 인품은 관용이고 그분들의 강직한 신념은 정의였습니다. 친일청산과 적폐청산, 기회주의의 일치를 배격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어둠의 시기에 함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동이 막 트려 하는 지금 함께 외침으로 빛이 됩시다. 희생의 빛을 외칩시다. 관용의 빛을 외칩시다. 정의의 빛을 외칩시다. 희생의 정신을 기억합시다. 관용으로 타인을 바라봅시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민이 됩시다. 안중근 의사님께서 남기신 글 중에 세안 연우 지송 백지부조라는 글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친 이후에만 잣나무가 여물어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눈보라는 지나갔으니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정의와 혁신이라는 잣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아직 남아있는 친일과 기회주의와 욕심이라는 세력을 높이는 것에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7년 정유년 3월 26일 옥깃을 여며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 유해도 없는 민족 제1의 영웅 안중근 의사님의 빈 허묘 앞에서 이 하늘 어디엔가의 후손들의 손길을 기다리며 외로이 맴돌고 있을 안중근 의사의 안타까운 혼백을 기리며 찢어지는 아픈 가슴으로
명복을 빌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에게 세 발의 총탄을 명중시킨 안중근 의사는 천하 대세를 멀리 내다보며 걱정하는 청년들이여 어찌 팔짱만 끼고 아무런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보냐. 나는 생각다 못하여 할빈역에서 총 한 방으로 만인이 보는 눈앞에서 늙은 도적 이토 죄악을 성토하여 뜻있는 동양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울 것이다. 이 말은 아시아 대륙의 능선에 올라 동양 평화로를 포효하는 사자후였습니다. 또한 니순 감옥에 수감이 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일본인 치바 토시치라는 군인이 간수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전 일본인들에게 영웅으로 취급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안중근 의사를 대할 때마다 그는 분노했고 여러 차례 권총을 빼들어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쏘아 죽였음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역설을 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정신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신념과 확신에 찬 말에 치바 토시치가 깊은 감명을 받고 안중근 의사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하시자 그 위패를 가져가 명복을 빌었고 지금도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하니 아마 오늘 밤에도 그 후손들은 분명 안중근 의사의 혼백을 위로하는 제례를 올릴 것임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일본인도 영웅의 정정당당한 행위에 감명하며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근 공군 두 동생에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할빈 공원역에 공원 곁에다가 묻었다가 우리나라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을 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 고국의 동포들에게 각자마다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만세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은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 하늘 어딘가에 맴돌고 계실 안중근 의사의 외로운 혼백이시여 조국이 광복이 된 지 72년째가 되었습니다. 춤은 추셨습니까? 만세는 부르셨습니까? 철면피 일본은 아직도 반성은커녕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돌멩이뿐 대나무 하나도 없는 독도를 죽도라고 이름하며 재침의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국토는 갈라지고 민족은 양분되어 북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협박을 하고 있는 이때 의사님의 혼백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넓고 통큰 동양 평화론적 큰 지도자가 요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원웅입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퇴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했지만은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한반도에 가득 낀 그 검은 시커먼 먹구름은 아직도 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취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 내용은, 일관된 핵심 내용은 미일 군사 동맹에 남한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미일 군사 동맹에 남한을 종속시켜서 그 남한을 대중 대러시아의 군사 전초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것을 완결판이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이 사드 배치는 바로 한반도 평화의 적입니다. 한반도 분단 극복의 적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메가더가 미 군정을 편 이래 독립운동 진영이 집권하는 것을 방해하고 친일파들이 집권하게끔 획책을 해서 미국에 충성을 하고, 그것이 지난 72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한이 친일파들과 결탁해서 민족을 이간시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드를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시는 동양평화의 적이고, 또 우리 민족 분단 극복의 적으로서 우리가 민중이 이제 일어나서 이것을 가로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중근 의사의 그 평화정신, 동양평화의 핵심 내용은 이 시대에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가 안 되는 그런 정권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정권 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 생가토, 그리고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 거기 빈터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한가운데 조그만 그 석판이 있어요. 돌판. 거기에 안중근 열사 생가터, 이렇게 그 북한에서는 안 의사를 열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지를 해놨는데, 지금은 빈터예요. 그 위에 성당이 있었고 그 아래 안중근 의사 집이 있었는데 6.25 전쟁 때 다 폭격받아서 지금은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황해도 그 청계산 그 계곡을 따라서 그 현장을 가서 기도 올리고 또 설명 듣고, 또 안 의사가 어렸을 때 노셨던, 또 기도하셨던 그 산 계곡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우리도 청계천이 있습니다만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갈 때도 이제 길이 없어서 막 만들면서 저희들이 차 타고 갔었는데, 이곳을 우리가 생가와 또 그 성당, 원래 그 터를 우리가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약속으로 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박근혜 4년 5년 동안에 우리가 다 민주주의와 통일이 이렇게 짓밟혔습니다. 이제 다시 올 5월에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민주주의 정권 우리가 수립한 다음에 이 일을 꼭 이룩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한 뜻으로서 우리가 이제 안충석 신부님께서 아까 만세 삼창을 3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 간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4년 전에 매해 이곳 현장에 오셨던 그 황두환 선생님,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회원이시고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아주 애쓰셨던 분인데, 이곳에서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 서대문 병원으로 옮기셔서
응급해서 한 달 동안 사셨다가 그 한 달 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인천 그 댁에 가서 또 성당에 가서 미사봉헌하고 부인과 아드님 다 함께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 현장에 올 때마다 이곳 현장에서 쓰러지셨던 황두환 선생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제 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열정 간직하시고 민족의 일치와 통일 늘 간직하셨던 선생님이세요. 오늘 안중근 의사님과 함께 황두환 선생님, 돌아가신 선생님과 또 모든 또 우리 선배들, 의인들 마음에 모시면서 오늘 이렇게 추모식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내용들, 오늘 우리 젊은이들 많이 와서 함께 했는데, 하여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의사의 뜻을 우리가 펼쳐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날씨가 조금 차갑고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께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뜻과 다짐을 가지고 올해 5월에 꼭 민주주의를 일구할 수 있는 후보자 이제 뽑아서 민주정권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권을 일으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호 의원님께서 아까 크게 강조하셨는데, 저도 지난 토요일에 성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함께 계신 이부영 선생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저 이부영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1980년대 중반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에서 그 어린이들이 손잡고 나와서 미국의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인간띠로, 평화의 띠로.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오산에 부분적으로 왔다는 그 사드, 우리가 인간띠로 그 사드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또 성주에서 모든 평화 일꾼들, 김천과 성주의 주민들과 또 원불교 교무님들이 앞장서서 애쓰고 계세요. 그것에 그 2대 교주로 계셨던 분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원불교가 앞장서기 때문에 민족 종교인데, 이거 가능하겠다. 이번에 박근혜를 우리가 끌어냈듯이 미국의 사드만 막으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물론 아시아의 등불이 되고 안중근 의사 꿈꾸셨던 민족 평화 꼭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드 기계가 움직이지 못하게 인간띠를 잇는 것, 그리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 행사를 마치겠습니다.